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레이스 툴을 사용을 해서 3D 모델링 작업을 해주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볼링핀을 만들어 볼 텐데요. 특히 이번 시간에 주목할 것은 배경에 이미지를 불러와서 깔아놓고 그 불러온 이미지의 모습을 보면서 모델링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배경에 적용할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야 되겠죠. 불러오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옵션을 열어줍니다. 단축키 D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단축키 D키를 누르면 디스플레이 옵션이 이렇게 열리는데요. 백드롭 항목으로 이동을 한 후에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미지에 로드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불러오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볼링핀의 모습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볼링핀을 선택을 하고요. 열기. 그러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탑뷰에 적용이 됐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백뷰인데 현재는 탑뷰에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일단 탑뷰에서는 넌을 통해서 삭제를 해주고요. 바틀 L을 선택을 하고 볼링핀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백뷰에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좀 키워볼까요? 사이즈를 충분한 크기로 작업하기 적합한 크기로 해주고요. 살짝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버티컬 됐고요. 그리고 볼링핀의 모습이 Y축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레이스 툴을 사용을 해서 회전체 오브젝트를 만들 때 Y축의 중심부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허리즌털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허리즌털 값을 설정을 해서 중앙으로 정확하게 갖다 놓습니다. 됐죠? 자, 현재 배경의 이미지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스플라인 툴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릴 때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트니스나 컨트라스트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좀 흐리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이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배경에 적용된 이 이미지를 보면서 3D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분할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조금 작죠? 백뷰의 크기를 풀화면으로 해놓고 작업을 해봅니다. 좀 확대를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스플라인 드라우 툴을 사용을 해서 볼링핀의 요 외곽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부터 그려보죠. 클릭. 그릴 때 현재 스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줄 수가 없군요. 다시 디스플레이 옵션으로 들어가서 유니트 탭으로 이동을 한 후에 그리드 스냅을 일단 꺼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을 진행을 해보죠. 자, 요 정도의 포인트를 만들고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어 가면서 정확하게 볼링핀 모양에 맞게 해줍니다. 됐고요. 자, 여기는 바닥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 지점에 포인트를 만들면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컨트롤 Z, 즉 언두를 해서 만들어 놓은 포인트를 없애준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해 봅니다. 클릭. 자, 스냅이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하는 위치에 포인트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만들어진 포인트는 최종적으로 레이스 툴을 사용을 해서 회전체 오브젝트를 만들 때 세그먼트의 개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목 부분에 빨간색 재질을 별도로 만들어줘야 하는 이 부분에 사용되는 포인트는 가급적 다른 부분의 포인트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갑니다.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평한 바닥 부분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바닥 부분은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부분에 포인트를 만들면 이전 모양의 모습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곡선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에 직선으로 그려질 그 지점의 간격을 최소화해서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조금 확대를 해보죠. 확대를 해주고 그 지점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포인트를 만들고 근처에 하나. 자, 일단 이 지점으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점에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서 직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 부분은 수정 작업이 필요하겠죠? 포인트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모드로 선택을 한 다음에 수정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에 무브를 사용을 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조금 더 확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서 정확하게 수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위쪽 부분 확대를 해서 포인트를 해제를 해주고 다시 한번 포인트를 해제해주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무브 툴을 사용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역시 해제를 했다가 이 포인트 무브 툴 해서 모양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이제 레이스 툴을 사용을 해서 볼링핀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라이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레이스 툴을 선택을 한 후에 모양을 만들어 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 번째 포인트와 마지막 포인트가 Y축 정중앙에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해보죠. 자, 포인트 다시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래쪽 포인트도 역시 선택을 해주고요. 단축키 V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Set Value 창이 나타나는데요. Set Value를 사용을 해서 현재 선택된 포인트를 중앙으로 이동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축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0에 해당이 되는 위치로 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밸류 값이 X축 0으로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정확하게 Y축의 중앙, 즉 X축 값이 0에 해당이 되는 그 지점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해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Extend More의 Race 툴을 선택을 해서 모양을 회전체 오브젝트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가운데서 클릭. 자,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원하는 모양이 될 때 마우스 커서에 손을 떼면 되겠죠. 자, 그런데 현재는 스냅이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센터에 맞춰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컨트롤 Z. 자, 이럴 때는 스냅이 필요하겠죠. 스냅을 다시 켜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옵션을 열어줍니다. 단축키 D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됐고요. 자, 그리드 스냅을 다시 스탠다드로 바꿔준 후에 레이스너스 작업을 해줍니다. 클릭. 지금의 작업에서는 스냅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죠. 볼링핀 모양이 됐다면 이제 모델링 작업은 끝난 것이죠. 참고로 회전체 오브젝트의 세그먼트나 그 밖에 세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뉴메릭이 필요하겠죠. 원하는 값으로 설정을 해 보십시오. 됐고요. 자, 다시 4분할 뷰로 전환을 한 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처럼 볼링핀이 정확하게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니까 볼링핀의 면이 뒤집혀져 있는 상태군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서페이스 에디터로 이동을 해서 더블 사이드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 면의 모습이 모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서페이스 에디터를 연 김에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됐죠? 자, 그리고 T 버튼을 클릭해서 텍스처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볼링핀이 너무 희면, 즉 너무 깨끗하면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레이어 타입을 텍스트 타입으로 바꿔주고요. 프로스듀얼 타입을 프랙탈 노이즈, 좀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좀 손때가 묻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프랙탈 노이즈로 해줍니다. 일단 텍스처 에디터나 서피스 에디터의 세부 설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모델러보다는 레이아웃 툴에서 작업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해봅니다. 적용하기 위해서 유즈 텍스처 적용이 됐고요. 이제 볼링핀 목 부분에 빨간색 매핑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자, 다시 백을 풀 화면으로 해주고요. 조금 확대를 해봅니다. 자, 요 목 부분의 빨간색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폴리곤 모드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선택을 해 줍니다. 자, 여기서 우측 마우스 버튼을 사용을 해서 선택을 해 볼까요? 쭉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됐죠? 자, 그리고 Shift 키를 사용을 해서 이번엔 아래쪽 됐나요? 선택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4분할 뷰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모든 면이 선택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바퀴 회전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현재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택이 됐기 때문에 Change Surface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서피스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목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색깔은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오케이. 역시 폴리곤의 방향이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서피스 에디터를 열어주고요. 자, 목뒤에 듀얼 사이드를 체크를 해서 모든 면의 모습이 보이도록 해줍니다. 됐죠? 자, 이제 해제를 해줍니다. 빈 곳을 클릭해서 해제를 해주고 확인을 해보면 볼링핀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볼링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있을 때 선뜻 그려주기가 힘들다면 배경에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원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재질 편집을 위해서 레이어 툴로 이동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세이브 오브젝트. 볼링핀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고요. 샌드 오브젝트 레이아웃 통해서 이동을 해 줍니다.
됐죠? 자, 자동으로 서피스 에디터가 열려 있는 상태이고요. 오브젝트의 모습이 투박하기 때문에 스무싱을 체크를 해서 보다 정교하게 표현을 해주고요. 자, 목지도 역시 스무싱을 체크를 해줍니다. 자, 디폴트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앞서 적용했던 텍스처에 대한 설정을 위해서 T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실제 모습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죠. 뷰 모드를 최종 렌더 상태를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VPR로 전환을 해주고요. 자, 텍스처 에디터에서 일단 앞서 프랙탈 노이즈가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블렌딩 모드, 즉 합성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한번 전환을 해볼까요? 그리고 텍스처 컬러를 좀 어두운 색으로 바꿔봅니다. 확인 됐나요? 너무 어둡네요. 조금 밝게 해주고요. 됐죠? 자, 멀티플라이를 다른 거로 한번 바꿔봅니다. 디바이드로 하니까 많이 어두워졌네요. 자, 텍스처 컬러를 밝은 색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아래쪽에 프리퀀스와 컨트라스트, 스몰 파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봅니다. 고요. 스몰 파워의 수치를 높이니까 노이즈의 검정색 부분이 더욱 뚜렷하게 표현이 되는군요. 프리퀀스 값을 좀 줄여보죠. 이처럼 텍스처를 적용한 후에 옵션을 통해서 원하는 모습으로 세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오페시티 조금만 줄여볼까요? 자, 이번에는 블렌딩 모드를 포토샵에서 사용이 되는 멀티플라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군요. 자,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보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원하는 그 결과물이 나타날 때까지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디바이드가 가장 마음에 드는군요. 컨트라스트 값을 좀 많이 줄였고요. 스몰 파워도 역시 조금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스 값을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설정이 됐는지 모르겠군요. 이번 시간에는 뷰포트 배경에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불러온 이미지에 맞게 3D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복잡한 오브젝트를 만들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캐릭터나 자동차와 같은 그러한 복잡한 오브젝트를 만들 때도 효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